이번 사태를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로 규정하고 형사 절차를 포함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 어제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10시간이 넘는 경론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만 남은 상황인데요. 두 번째 최강 인터뷰. 오늘은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법원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먼저 법조 3륜의 한 축인 변호사들이 어제 시국선언에 나섰죠. 시국선언에 참여한 변호사 중에는 양승태 대법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며 사표까지 제출했던 이탄희 판사의 아내 오지원 변호사도 있는데요. 전화 연결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어제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 2,000명이 넘는 분들이 동참하셨어요. 네네. 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로 이렇게 큰 규모로 시국선언한 거는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하던데 맞죠? 네네. 예. 네. 이게 변호사들도 이렇게 거리로 나서야 할 만큼 사안이 심각하다고 보시는 거죠? 예. 많은 변호사님들이 일반 국민분들 못지않게 예. 네네 엄청 분노하고 계시고요. 예. 사실 변호사님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당사자들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국민들이 어떤 심정으로 재판에 임하게 되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특히 과거사 피해자분들이나 KTX 여승무원분들이나 쌍용차 해고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재판 당사자들 중에서도 정말 법원 판결 하나만 믿고 진짜 인생을 걸고 많은 시간을 보내왔던 분들인데 네. 그런 판결을 협상 운운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저희는 이제 변호사들 입장에선 참을 수가 없었던 거고요. 네.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또 상고법원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대한변협 압박 방안이라든지 민변 대응 방안 이런 문건들도 나왔기 때문에 네. 변호사님들이 더 분노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안이 시작된 거는 작년 2월쯤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앞에 예. 우리 이제 오 변호사님도 과거에 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또 오랫동안 하셨고 또 무엇보다도 그 행정처에 파견됐던 우리 이탄희 판사가 처음 가서 이제 판사 뒷조사한 파일이 있는데 비밀번호가 걸려 있지만 나중에 열어보고 놀라지 마라. 이런 지시를 듣고 이제 깜짝 놀라서 거기에 항의하고 또 이 부분의 시정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문제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제 옆에서 우리 이탄희 판사의 고민 또 그동안의 또 법원 내 갈등 이런 것들도 지켜보셨으니까 그간의 과정을 좀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 2월 인사였고요. 네. 그러니까 그 인사 발령 받고 바로 인사하러 간 자리였거든요. 네. 예, 그때 이제 그 뒷조사 파일 얘기며 그다음에 더 놀라운 거는 이제 국제인권법 연구의 와해 조치가 그때 행해졌었는데 그렇죠. 그 행정처 논리를 이제 전파하라고 이탄희 판사한테 지시가 내려간 거였고요. 네. 네네. 그리고 남편은 이틀 동안 정말 잠 한숨을 못 자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이제 사표를 던졌고, 근데 그 이후 과정이 사실 저희 입장에선 더욱 괴로웠는데, 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행정처에서 그 임종원 차장님이든 아니면 다른 분들이 정말 전화를 많이 하셨어요. 네. 사표를 철회하라고. 예, 그러면서 근데 이제 남편이 그때 더 화가 났던 거는 이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고 형사 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항의를 했는데 돌아온 거니 이제 너한테는 그 일 안 시킬 테니까 사표를 철회해라. 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그래서 못하겠다.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남편이 그 국제인권법 연구에 관련해서 와해 조치 자체를 중단을 해라. 네. 그러면 사표는 철회하고 안양 가서 재판을 하겠다. 라고 해서 이제 중단이 됐던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조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네. 이제 더 정말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는 행정처 관계자분들이 너무 조직적으로 다들 거짓말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동향 파악 전혀 한 적 없다.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조사하시는 분들도 처음엔 남편을 믿었지만 그 남편이 이상한 사람인 것 같다는 식으로 이렇게 조금 가는 분위기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네, 이 지금 3차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실은 매우 스트레스가 컸죠.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에 이루어진 1차 조사 때를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때 직접 가서 진술을 했었고. 네. 자, 이렇게 양심 있는 젊은 판사는 잠을 못 잘 정도로 고뇌를 했는데 지금 와서 이분들이 그때 떳떳한 일을 했으면 그렇게 말려야 될 이유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이는 모습을 보면은 참 여러 가지로 지금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전국 법관 대표 회의도 이제 지켜보셨을 텐데 예, 예. 10시간의 경론 끝에 형사 절차를 포함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냈어요. 네, 네. 이 내용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는 뭐 지금 이제 그 대법원장님이 고발을 해야 되는데 네. 왜 고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냐. 네. 뭐 이런 그 내부에서도 이제 논의가 있었고 외부에서도 지금 비판도 있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저는 뭐 사법부가 어떤 특권층도 아니고 이 뭐 범죄 고발이 들어가면은 당연히 수사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이미 10건 이상 고발이 들어가 있는 사건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범죄 혐의도 사실 다른 일반 사건하고 달리 이 조사 보고서에서 이미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인정한 의혹이 5개가 넘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아마 어제 그 법관회의에서도 이 사태 전체가 사법행정권 남용이다라고 인정을 한 거는 예. 간접적이지만 형사사건이 충분히 된다. 그래서 당연히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서 형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저는 검찰이 대법원장님의 고발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연히 수사가 개시돼야 되는 거고요. 예. 예. 그러니까 대법원장의 고발 여부를 놓고 지금 뭔가 굉장한 변수인 것처럼 얘기할 일이 아니다. 중요한 그렇죠. 것은 중요한 것은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혀서 형사처벌이 필요한 부분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자, 이게 중요한 거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가 국민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기댈 곳 없는 국민들한테는 사실 사법부가 억울함을 풀어주는 마지막 보루라고 기대를 했던 것이고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권력과 뒷거래를 한 의혹들이 드러나면서 과연 이런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느냐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참담한 심정을 갖고 계시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사법부 전체는 어떤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보세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실 저희가 이제 그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하고 연결해서 본다면은 저는 이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했는지를 그렇죠. 보여주는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것이 이제 권력자에게 향해 있던 많은 어떤 정책의 방향과 그다음에 그 사람 마음에만 들면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그런 것에서 국민들이 당연히 모든 공직자들이 초점이어야 되고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재판이 행해져야 되고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재판을 위해서 사실 행정처라는 곳이 사법 지원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어떤 공무의 초점을 국민들로 돌리는 어떤 큰 흐름 속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법원 행정처에서 판사들을 빼는 것은 물론이고 도대체 법원 행정처가 뭐 하는 곳이냐. 그리고 이제 법원 전체가 정말 판사들이 재판을 잘하기 위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재판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근본적으로 다시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법 권력도 분명히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라는 사실을 좀 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의 결단만 남은 상황인데요. 저희 일부 언론은 지금 이번 사태를 전임 대법원장과 신임 대법원장 간의 갈등으로 지금 몰아가려는 이런 잘못된 시각도 보이고 있어요. 지금 대법원장의 결단 또 그 방향 이 문제가 어떻게 풀어가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짧게 좀 의견을 주시죠. 사실 뭐 갈등이라는 거는 서로 뭔가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거나 뭐 이렇게 대등한 위치에 있을 때 갈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양수태 대법원 상황에서 아주 큰 문제가 발생을 했고 거의 범죄라고 볼 수 있는 행위들이 발생을 했고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님은 그걸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갈등이라는 표현은 정말 맞지 않고요. 네네. 김명수 대법원장님이 저는 정말 용기를 내시고 과감하게 과거와의 결별을 선언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체 사법부가 지금 신뢰가 완전히 하락한 문제가 있지만 이 소수 판사들의 문제이거든요. 본질은. 그렇죠. 오히려 대부분의 다수 판사들은 정말 열심히 일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판사와 무엇보다 국민들을 초점에 두고 그분들을 위해서 잘못한 사람들을 과감하게 끊어내는 작업들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물론 많이
많이 고통스러우실 거고 네. 또 지금 주변의 대법관님들이 조사 보고서에서 거론된 분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개인적인 억울함도 호소를 하시겠지만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사로움은 조금 뒤로 미루셔야 된다. 대법원장님의 결단. 네. 네. 주관하신다는 말씀이죠.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사법농단 시국선언에 함께한 오지연 변호사였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또 다른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법원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간 법원 노동자들이 바로 그분들인데요. 조석재 법원노조 본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조석재 본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사법부 구성원은 법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점을 지금 확실하게 좀 인식시켜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촉구하면서 지난주부터 그래서 법원에서 단식 농성 중이신데요. 오늘이 벌써 5일째가 되셨다고요? 예, 제가 단식 들어간 건 어제부터고요.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는 박정열 지부장이 단식에 들어간 건 지난 금요일부터. 네, 그때부터 하면 이제 5일째가 됩니다. 아이고, 기운 없으실 텐데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 법원 공무원으로서 이번 사태의 본질을 뭐라고 보세요? 왜 이런 일이 생긴 건가요?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 때문이다. 네. 네. 모든 인사재청권, 대법관 임명재청권부터 해가지고 전체 법관들이 인사권 모두를 다 가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대법원장 제도고, 두 번째는 이게 크게 부각이 요즘 안 되고 있는 상황 같은데, 두 번째는 대법관 구성의 획일화 때문이다. 예.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대법관이 다양화되지 못하고 남성 서울대법대 보수적 성향. 그렇죠. 예, 이렇게 획일화된 구성에서 나온 판결의 결과다, 대법원 판결의 결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법원 행정처를 구성하고 있는 엘리트 관료법관 제도의 공고함에서 나온 문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관련해서 지난달 30일에 이미 법원 노동자 3,405명의 연서명과 함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원 행정처 차장 이분 등 그 사건 관련자 모두를 고발하셨어요. 예. 이게 이제 사법부 수장급들에 있는 분들이 법원 내부로부터 고발당한 건 헌정사상 최초인데 이거 어떤 심정으로 하신 겁니까? 사실 법원 내부에서 고발한 건 작년 7월 달쯤에 네. 법원 공무원 한 분이 개인 자격으로 고발한 건이 하나 먼저 있었군요. 예, 있었고요. 네. 법원 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이 사법부 수장을 형사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정확하게 3,453명의 연서명을 첨부해서 고발을 했는데요. 그러셨더라고요. 내부적으로는 이 사법부 수장을 전 수장을 형사 고발을 하는 게 정서상 맞지 않다. 그리고 견제 기관인 검찰에 그것도 고발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네. 이번 기회를 법원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면 국민 전체적으로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가. 네. 사법부가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조차도 우리가 잃어버린 건 아니냐. 조직적 이기주의에 빠져서 잃어버린 건 아닌가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고발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예. 자, 이게 처음에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다 없다. 재판 뒷거래를 한 문건이 있다 없다. 이런 논란들이 있을 때 예. 법원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얼마나 참 마음이 복잡하셨을까 참담하셨을까 싶은데 당시 분위기가 어땠어요? 충격이었죠. 네. 사실은 그 전까지는 사법 파동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법원 내부적으로 법관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개별적인 사항들이었고 이번 사건처럼 사법부 수뇌부가 재판 결과를 가지고 정권에 거래를 시도한 네. 사건이잖아요. 네. 참담했고 그래서 법원 직원들은 국정농단 사건 때 이게 나라냐라는 자괴감을 국민들이 가졌듯이 네. 이게 법원이냐라는 자괴감을 느꼈죠. 그래서 부끄러워서 근무 못하겠다. 아이고. 예.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재판에 대한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 버리면 민원 부서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법원 공무원들은 국민들의 불만을 직접 온몸으로 감당해야 되는 그러시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그것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법원에 근무한다는 것에 대한 자존감이 완전히 이제 무너져 버린 허탈한 심정이었습니다. 아이고.
하여튼 뭐 좋은 소식이 있을 때까지 지치지 마시고요. 예. 또 대법원장의 의미 있는 결단 함께 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법원노조의 조석재 본부장이었습니다.